새롭게 단장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후 2시에는 정치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지낸 전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현주, 박수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SBS 보도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누리당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대상포진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었던 새누리당의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했다. 그러면 대상포진은 이제 완치가 된 건가요? 나흘 만에 복귀를 했는데요. 일정만 보면 건강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자들과 티타임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이인재 전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대표들과 면담을 했고, 오후에는 원외에 있는 당협위원장 그리고 초선 의원들과의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오전에는 자신의 인적 청산에 대한 의지가 변함이 없고 더 세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일정이었다면, 오후에는 인적 청산에 대한 당내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는 이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카메라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한 것 같고, 조금 전에 민성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새누리당 출입하는 기자들 그리고 또 친박계 대표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일단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 국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탄핵 지금 대통령직을 잃을 텐 상황인데, 아니 그 대통령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몸을 불살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몸을 불살리지 말고 그럼 큰일 나지. 그게 안 되고, 그래도 의원직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탈당을 하는 그런 정도에 말하자면 하라는 건데, 그거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 난 지금 아무도 머리에 생각이 없어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스스로 하는 게 가장 민주적이지. 민주주의 안 배웠어요? 가장 말하자면 민주적인 방법이 스스로 하는 거 같겠어요? 네? 내가 누구 찍어서 몰아내면 진짜 몰아내는 거지만, 그렇게 가장 민주적인 게 스스로 하는 거라고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책임지는 방법을 꼭 탈당이다, 모든 사람 막 나가라고 그랬다, 탈당하라고 그랬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좀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가 한마디로 내가 국회의원직 벗어 던지라는 것도 아니고 당 탈당하라는 얘기고, 그것도 또 모든 의원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 난리들 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임명진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스스로 결단해라. 그리고 일본 같으면 이게 할복할 일 아니냐.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특히 이번 정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거나 분열을 조장했다거나 이런 소위 귀책 사유가 있는 친박의 중진들은 스스로 결단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명분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막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러면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를 저희가 여러분께 하나하나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 같으면 할복을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긴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봐서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친박계는 보여야 한다. 그게 사람 아니냐? 그런 정도 염치는 있어야 된다. 이 친박계를 향해서 악성 종양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 같습니다. 악성 종양을 드러내야 한다. 종양의 뿌리를 없애야 한다. 민현주 의원님, 네. 상당히 강도가 세요. 네. 임명진 위원장님이 처음에 이제 추대되기 직전에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과는 톤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탈당한 의원들, 새누리당 전직 의원들이죠. 의원들을 향해서 도대체 누가 최순실 남자인지 난 알 수 없다. 그 기준을 알 수도 없다라고 오히려 그 탈당한 의원들에 대해서 화살을 좀 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불과 2, 3주 사이에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새누리당 내부로 비판의 이제 칼날을 돌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등 핵심 친박,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제 탈당을 해라.
자진탈당해라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진탈당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추대할 때 이분들과 합의를 통해서 추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이나 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이분들과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나라는 저희는 충분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임명진 위원장이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갑자기 선회한 거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이 이제 엊그저께 저희 7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 편지를 보면은 구구절절이 억울하다는 건데 사실 뭐 임명진 위원장님이 이제 입장 선회한 것도 물론 이제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책임져야 하는 몇몇 친박 핵심 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의원으로서 내 권리와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 여론을 좀 귀 기울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소리로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겠다고 한 사람들, 몸을 불사르지 말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도 섞여 있습니다. 의원직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탈당하라는 건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임명진이 이기느냐 친박이 이기느냐 언론에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싸움 구경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박선 의원님은 저 임명진 비대위원장 얘기 들으시면 물론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임명진 그 목사께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왜 수락했을까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그 본질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하시는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 3가지 정도의 저는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왜 그 당의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형성이 초창기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정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면서 내가 모든 걸 지고 가겠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 외에 탈당은 없고 나머지는 보호하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쉽게 얘기하면 퉁치기 탈당, 간보기 탈당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 기분이 언짢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민원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최경환 의원의 그 장문에 걸친 그 반박 이런 게 나오면서 본인이 사실 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본인 평생에 걸쳐 살아온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과 이런 것들도 국민에 의해서 비판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감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거 보면 사람의 도리 또 뭐 염치 뭐 이런 말씀을 동원하고 계신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3번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항이라고 보고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임명진이 살아온 인생 자체도 이게 인정을 못 받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콕 집어서 가장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의원은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이었습니다. 민원주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서청원 의원이 어제 의원들에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장문의 입장문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 행동 때문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요. 서청원 의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청산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죠. 라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자기에게 확실히 얘기를 했다. 성직자로서 하신 말씀이기에 믿음을 가졌다. 맏형으로 당을 위해 제가 대표로 책임질 테니까 내가 탈당하는 시기는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셔야지요라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탈당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인위적인 청산이냐 전혀 아니다. 서청원 의원이 내가 스스로 나간다고 했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하는데 서청원 의원이 임금님이냐 자기가 얘기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거냐 당이 변했고 세상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서청원 의원 간에 뭔가 힘겨루기, 신경전 뭐 이렇게도 좀 보여요.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 친박의 원로로서 자기가 책임지고 명예롭게 탈당을 하면 그걸로 인적 청산에 선을 긋는 이런 구도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임명진 위원장은 전혀 생각이 다른 거죠. 일단 중요한 건 국민이 이해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혼자 한두 명 중진이 탈당해가지고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으니 보수가 혁신했다고 보여줄 수 없으니 더 수준이 많은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의 사과, 탈당 이런 게 필요하다는 주장인 거니까요. 서로 현실을 보는 인식 차이가 좀 거리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현주 의원께서는 서청원 의원도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좀 아시죠? 네. 예. 네. 그 두 분이 진실 게임을 좀 하는 것처럼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의 말이 맞을까요? 이제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제 오늘 얘기한 건 얘기한 대로 받아들이고 네. 나서 네. 어느 분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이 처음에 이제 이 자리를 수락하고 오셨을 때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여론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나 이제 박근혜 정부의 지금 실정, 그다음에 최순실 사태에 둘러싼 국민들이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하죠. 어느 정도로 새누리당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서청원 전 최고위원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이 얘기하시면서 합리적으로 잘 치러나가겠다. 갈등을 더 이상 없게, 분열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새누리당을 추스려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맡으신 것 같은데 맡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성으로 최순실 남자가 누구냐 난 그거 모르겠다. 책임은 다 같이 있다. 오히려 탈당한 의원들에 대해서 그 화살을 돌리셨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언이 강해지십니다.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된다. 특히 이제는 이제 몇몇 분들을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이제 탈당을 해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상황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이제 서청원 전 최고위원께서 7장의 거친 장문의 편지를 의원들에게 다 보냈고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이 이제 친박 몇몇 분들과의 회동에서 차라리 날 죽여라라는 아주 거친 발언까지 쏟아냈어요. 최경환 의원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웬만해서는 이런 거친 말을 언론에 잘 나오지 않게 하는 분인데요. 이런 거친 말까지 한 거 보면 그 진실 게임에서 처음에 양측이 어느 정도의 좀 봉합선에서 비대위원장을 제안하고 수락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친박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닌가. 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여론을 국민의 뜻을 깨달으신 거는 굉장히 한국 정치 전체를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이 있는 해면 어김없이 집권 여당에서 이런 분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외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고 그 비상대책위원장과 기존의 당내 주류와 갈등을 빚는 이 모습은 뭐 처음 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민현주 의원이 최경환 의원을 얘기를 했어요. 최경환 의원이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경환 의원이 뭐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최경환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 고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 많은 질책은 보내주실 것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것만은 제발 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명치 없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 당원들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얘기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 지지도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어서 그런지 최경환 의원이 강도 높게 얘기를 했는데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어김없이 비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선 후퇴한다는 분들이 왜 나와서 개파 모임을 다시 하느냐. 그게 이선 후퇴냐. 이선 후퇴 2번 한 분 계신다. 7월 6일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또 했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최경환 의원 얘기하는 거죠? 네, 지난해 7월 6일에 최경환 의원이 그러니까 총선 이후죠. 총선 책임론이 막 비등해지니까 그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았죠. 그때 얘기를 지금 임명진 위원장이 그때 얘기를 다시 끌어내서 계속 이선 후퇴만 얘기하고 실제로는 할 일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최경환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 때 이른바 진박 간별사다 이런 별명까지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하는 그래서 그렇게 공천된 장관 현 정부 출신 인사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유승민 의원이나 뭐 조혜진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빼고 뭐 그래서 아마 또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책임론이 크게 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이 그 당시 상황 또 지금의 상황 글쎄요 어떨까요? 많이 그 상황 인식이 좀 많이 틀려진 건가요? 아니면은 그대로인 건가요?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겠죠. 그런데 최경환 의원은 TK 지역 의원이니까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다. 그리고 다시 대연합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그 TK 지역이니까 만약 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진 곳에서 자신을 공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천했을 경우에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탈당이 잘못하면 정계 은퇴와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선 후퇴는 하지만 끝까지 내가 당을 지키겠다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성 기자 얘기 들어보면은 최경환 의원 어쨌든 탈당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박서영 의원님, 네. 일단 민주당 소속이시지만 저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또 그냥 남의 집 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으실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한국 정치 전체의 문제의 수준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남의 당 일이긴 하지만 또 사실은 저희 당도 얼마 전까지 국민의당과 결과적으로 분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최경환 의원의 말씀 중에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또 국민이 들으시기에는 희망의 끈이 아니라 권력의 끈, 욕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국민들은 들으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앵커께서는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최경환 의원 사이에 이게 진실게임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진심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진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책임지는가라고 하는 그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너희들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만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마 새누리당 친박 핵심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참 안타깝고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야당도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국민만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어떤 정치권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그것이 2017년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가 보여줄 새로운 희망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네. 어쨌든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친박 핵심 인사들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빠뜨리지 말고 얘기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추가 탈당 이야기가 분명히 같은 개혁보수신당에서는 네. 있었거든요. 네. 또 가능성도 현재 뭐 있어 보이고 언제쯤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글쎄 이제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으로는 뭐 10일을 전후해서 추가 탈당이 있을 것이다라고 꼭 일주일 뒤네요.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이제 추가 탈당이냐 이제 그 규모에 대해서는 반기문 총장의 귀국 시점과 좀 봐야 된다. 그 반기문 총장이 퇴임하신 후에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기존 정당과의 어떤 연대를 고려하시는지에 따라서 추가 탈당 규모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의 이제 새누리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인적 청산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추가 탈당의 의사를 밝히는 의원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규모나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추가 탈당은 곧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개혁보수신당 가칭으로 되어 있는 개혁보수신당이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합니다. 이번 주말 경에요. 네. 그거에 맞춰서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속속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갇힌 개혁보수신당 입장에서도 새누리당 상황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이정현 전 대표처럼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내가 책임지고 당을 떠나겠어 하고 당을 다 떠나버리면 사실 갇힌 개혁보수신당은 동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갇힌 개혁보수신당 입장에서는 내심 친박계 인사들이 끝까지 버텨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이제 임 위원장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렇게 비대위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보수의 혁신, 뭔가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전처럼 기득권이나 특권에 그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개혁 보수 신당과 새누리당은 그 보수의 방향을 놓고 노선 투쟁을 벌일 것이고 그런 데서 서로 경쟁력 차이가 나서 우열이 드러날 것이고 거기에서 대선 구도가 보수의 대선 구도가 그 안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우열이 드러나면 우세한 쪽으로 확 새가 쏠리겠네요.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전에는 이전 선거에는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면 이번 선거는 아마 유례 없이 보수가 후보 단일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고 자기네 지지층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기는 쪽으로 새가 한번 몰리는 쪽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끝까지 탈당 거부하면 임명진 비대위원장 정말 사퇴합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같은 기세라면은 요구 수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친박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어느 선에서 좀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핵심들은 이게 누가 주인인 당인데 누가 누구를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소위 핵심이 아니고 범친박으로 불리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반기문 총장과 좀 교감이 있던 분들은 그럼 서청원, 최경환 의원 지금 거명되고 있는 타켓이 되고 있는 주요 타켓들이 좀 물러나 주는 선에서 타협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인 위원장이 나가는 이런 사태가 오면 소위 새누리당은 공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극적인 타협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말하면 여전히 새누리당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친박 핵심 인사들이 탈당할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여전히 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있죠. 보수 세력. 예전에는 진보 진영에서 이른바 후보 단일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 대선에서는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죠. 일찍 들어온다. 15일 들어온다고 그랬었는데 12일로 당겨진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귀국 일자 좀 나온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귀국 일자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대선 국면이 가까우다 보니까 측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익명의 측근들이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1월 15일 이전에 국내에 들어온다. 그리고 정해진 건 없다. 이게 아직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15일 이전 만약에 지난번에 저희랑 통화한 그 충청권 의원들 얘기로는 15일쯤 들어오신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렇게 늦지 않게. 왜냐하면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그만두고 지금 뉴욕에서 호텔 생활을 한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주 오래 있지는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충청권 의원이 전언했었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시점이 조금이라도 당겨진다. 그래서 민현주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의 추가 탈당과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틀 정도 간격은 있습니다만 10일과 12일. 네. 그러면 조금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추가 탈당이? 글쎄요,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귀국 이후에 기존에 있는 당, 신당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당에 입당을 하실지 아니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독자 세력으로 밖에서 남아 계시면서 이제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지 좀 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기존 정당과 연대를 할지는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그 반기문 총장의 입당 여부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을 추가적으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그렇다면 그분들은 대부분이 신당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기인 대회나 창당 작업 그 즈음에서 추가적인 입당한 분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기문 전 총장이시죠. 귀국하신 이후에 이제 대규모라기보다는 한 20분 정도 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나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볼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하고 연대까지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변수들이 고차 방정식을 넘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측과의 연대 반기문 전 총장이 그래서 각 당의 반응 조기 귀국설이 나오니까 각 당에서 반응이 나왔는데요. 각 당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대충 각 정당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 대변인 제1당이 됐으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이 먼저 나가네요.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 성실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반기문 전 총장이 새누리당 온다면 정체성 검증할 것이다. 무조건 반기지 않겠다는 뜻 같고요. 송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은 반기문 검증 아니면 말고 식에 맡아도 되어서는 안 된다. 반기문 총장 편을 드는 반응입니다.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죠. 반기문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모실 생각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과 새누리당 빼고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은 어쨌든 간에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박수현 의원 보시기에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반기문 전 총장 어떻게 움직일 걸로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당이 어떤 정강과 정책과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대개 어떤 유력한 인사가 하나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모인단 말이죠. 또 유명세가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훌륭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떤 정치적 식견과 소신을 가지고 아직 모릅니다. 그냥 유명세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자는 것이죠. 이러한 과거의 패턴들이 정당 정치의 실패로 이어졌고 결국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촛불의 민심은 뭐냐면 너네들 누가 집권하는데 관심이 없다입니다. 제발 좀 제대로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봐라는데 역시도 사람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모이듯이 그렇게 막 모여가는 이 정치 모습을 보고 참 좀 슬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기문 총장께서 들어오시면 이 당 갈까 저 당 갈까 그런 구태연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자기 정치 신념 정확히 밝히고 나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 모여서 함께 정당해보자. 크든 작든 자기 독자 세력화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것이 반기문식 정치가 성공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정치에 기하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또 어떤 현실적 규모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기문 총장께서 이 당 저 당을 또 검토하고 이 당 저 당은 또 서로 오라고 하는 이런 구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좀 씁쓸합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을 돕고 있는 김숙 오준 전 대사가 오늘 이 방송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박수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마 또 전달이 될 것도 같습니다. 독자 세력화에서 자신의 정치 노선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런 정치야말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첩경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안철수 전 대표와의 연대설이 그래서 나온 건데 개헌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했는데 맞는 말 아니냐. 반 총장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측근의 전원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반 총장이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내놓을 여러 가지 화두 중에 하나가 통합이고 소위 승자 독식은 안 된다. 그러면 선거구제에서도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설명인 것 같고요. 이걸 안철수 후보랑 자꾸만 엮어서 보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중대선거구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리고 국민의당에는 호남의원들이 많은데 호남의원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그런 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대 고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게 앞으로 향후 행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개헌에 이어서 또 다른 연대 고리를 하나 던져놓은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죠. 아직 후보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박수현 의원은 당위를 얘기하셨고 민성기 기자께서는 현실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영진 의원님께 이제 전망에 관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끊임없이 반기문 전 총장과의 연대설 그래서 상상의 영역에 아직은 있지만 안철수 전 대표 여기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갇힌 개혁보수신당,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이렇게 네 세력이 한데 어우러져서 경선을 치르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적 상상력이 가장 활발하게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개혁보수신당이 새누리당에서 이제 나와서 신당을 만들면서 저희가 주장하는 이제 그
개혁신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당을 우리가 시도를 하겠다. 그 용감한 시도를 한번 해나가겠다는 건데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앞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히는 정치인 후보 중에 한 분이고요. 손학규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정치하셨거나 또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서울로 상경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엔 사무총장과 외무장관 하신 거 외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개헌에 긍정적이신 거고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거 이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감하고 있고 분노 함께하고 있고 그 정도 표현이거든요. 이거를 밝힌다면, 귀국 12일 날 하신다고 하니까요. 12일 오후부터 해서 현안에 관련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밝히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또 가치를 같이 하신다. 보수 진영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이제 경선이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은 뭐 추후에 더 반기문 전 총장 귀국 이후에 이제 조율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만일에 이 네 보수신당까지, 개혁신당까지 해서요,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된다면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주 의원께서 네. 조금 길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늘 갑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조금 전에 제가 손학규 전 대표를 좀 빠뜨렸는데 같이 그 반기문 전 총장과 연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비판적인 정계를 떠나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사실 후배 입장에서 저런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왜 저런 글을 올렸는지 우리 박선 의원님 안 지사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 좀 아마 해주시죠. 굉장히 진중하게 말을 하는 안희정 지사 나이가 젊음에도 그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네요. 저거 이야기에 나온 배경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오늘 보도에 보면 그 국민의당과 그 손학규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 세력, 뭐 이름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연대를 하고 그 연대하는 과정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 10여 명이 탈당을 해서 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보고 아마 구태정치, 정말 이런 정치가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가? 또 손학규 지사님 같은 전 지사 같은 또 야당의 대표까지 하신 이런 분이 과연 이렇게 이런 정치를 이합집산 정치를 다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마 후배로서 새로운 신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그 어떤 분노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것 같아서 그렇게 아마 세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국민 앞에 평가받고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희정 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젊은 정치인으로 저런 그 선배에게 정말 원론적이지만 세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사회 역동성을, 정치 역동성을 높여주는 길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의 정계 은퇴 요구에 대해서 손학규 전 대표 측의 반응이 나오면 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